조영 기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영입니다.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서울시를 잠시 출입한 적이 있어서 고향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공동체적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첫 번째 줄 시장님이 계신 의자하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의자가 전혀 다르지가 않네요.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변하셨네요. 다행입니다. 아주 똑같은 의자에 시장님도 다 같이 앉으셔서. 그런데 아까 화기애애하게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한 걸 보고 언뜻 제가 야, 굉장히 가축적이다 이 생각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인간다운 모습이었는데 인간이 얼마나 공동체적이 아니면 저렇게 화기애애한 것을 보면은 인간들은 저럴 수가 없어. 가축적이다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놀면은 굉장히 가축적으로 보인다.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성이 멀어져 버렸는지 가축 세계에서나 그걸 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저의 기사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은 저 조영 기자는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휴심정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늘 제가 낸 책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든가 은둔이라든가 하늘이 감춘 땅이라든가 이렇게 오지에 수도원이나 암자, 토굴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수도하는 사람들 또 수도자들 이런 분들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제가 많이 만나고 취재한 기자일 겁니다. 외로운 늑대처럼 히말라야 트레킹도 다니고 주로 그런 데만 다니던 저 기자가 포털 검색해보면 주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하지 혼자 사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저 친구가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아니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처럼 멀리 방랑하다가 다시 마을로 내려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제가 PPT를 잠시 주문해. 먼저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공동체니까요. 여기 있는 이제 800명의 서울시 공동체고 가정도 둘이 살면 그 공동체입니다. 모든 게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는 그냥 일반 모든 게 이제 공동체긴 한데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모든 게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돈 좀 더 있고 소득이 많아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유럽 같은 데서 그렇게 살아봐도 이게 우리의 행복은 왜 없지? 그렇게 돼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삶이라든가 문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보고 야 이게 진정한 행복은 아닌데 아니 그럼 어떻게 행복이지지? 그러면서 다시 우리끼리 한번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제대로 한번 행복을 찾아가 볼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마을도 만들어보고 그런 걸 유럽에서는 보통 서구에서는 그런 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함께 행복하고 같이 있는 삶을 살려고 모인 사람들 그런 마을들을 이제 공동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공동체들은 이제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딱 하나로 규율져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100개의 공동체면 100개의 공동체가 다 다릅니다. 만드는 사람 지 마음입니다. 자기들끼리 원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의 공동체마다 시스템도 규율도 인원도 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동체는 어떤 것이다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연 불악, 자연 마을이죠. 우리가 살았던 그곳이 이제 공동체인데 우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자연 마을이 지금 시골도 이제 다 도시화로 노인화돼 버리고 이제 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해서 자연 불악도 거의 사라질 지경인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이렇게 한번 우리 모여서 살아볼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또는 이제 요즘에는 예전까지만 해도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땅을 사서 우리 한 10만 평이고 20만 평이고 땅을 사서 한번 100명이 모여서 한번 마을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가능했지만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땅값이 다 올라 버려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마을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슈마허 칼리지가 있는 영국의 토트네스란 마을 작은 것이 아름답다 슈마허
거기에 그 대학에 있는 토트네스부터 시작된 게 전환마을입니다. 전환마을이니까 우리가 새로 완전히 딱 갈아엎고 새로 땅을 사서 마을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기존의 마을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마을 운동가들이 양성하고 우리가 기존의 마을을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한번 바꿔보자 해서 전환 마을이 생기고 있는데 전 유럽에 지금 수천 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까지 와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마을들 충남 홍성 같은 데 가거나 남원의 실상사 부근 산내면 같은 데 가면은 기존의 마을들을 전환 마을로 멋지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농을 해도 뭐 별장 짓고 많이 가는데 전부 다 도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데로 가서 상당히 동아리도 잘 돼 있고 모임도 활성화되고 사람들끼리 어우러짐이 작고 공동체성이 있는 데는 굉장히 그런 데는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땅값도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는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런 전환 마을들이 한국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가장 많은 것이 공유주택입니다. 공유주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로운 늑대처럼 이렇게 혼자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은둔수행자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제가 한 8년 전부터 이상하게 몸이 아팠어요. 통증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대학병원에 가도 전혀 낫지를 않고, 뭐 전혀 원인도 못 찾고, 뭐 수치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만 하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 눈에까지 와가지고 포도막염이 눈에 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 휴직을 했습니다. 1년 휴직을 하고 그랬더니 제 친구 이제 그 경남 산청의 그 기독교 학교인데 민들레 공동체 김인수 교장이 그 사람이 거기는 기독교 학교인데도 자기 학생들 한 10명씩 방학마다 데리고 타이의 불교 공동체인 아소에 가서 한 달 동안 살고 오는데 그곳이 뭐 디톡스도 하고 해독도 하고 맨발로 뭐 걸어다니고 굉장히 희한하고 자기가 보기엔 아주 놀라운 공동체더라. 이 산청 민들레 공동체도 아주 놀라운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괜찮은 사람에게 추천하면서 당신이 거기 가서 하면 당신 몸도 치료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 한번 가보라 해서 한국에서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번 이제 거기 가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그 아픈 사람 안 갔죠? 지금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은 따로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고 그래서 오늘 그거 얘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타이 아속 공동체를 가게 됐는데 타이 아속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면서 제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 이제 뭐 타이 아속의 그 포틀락 거기는 이제 불교 공동체니까 스님이 만들었는데 그 포틀락 스님도 어렸을 때는 소년 가장이었다가 20대 벌써 한국에서는 거의 조영필급으로 아주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인데 그래서 TV 엔터테이너로 PD로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방콕에서 가장 큰 집에 살고 가장 고급 자동차를 몇 대나 굴리고 해보니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에까지 올라와 봤는데 이 삶이 내가 진정으로 찾던 삶이 행복이 아니더라 해서 그 사람이 출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남방에서는 평생 수행하는 게 이런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명상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자기가 마음을 평정을 깨닫고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자기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이 공동체 마을을 세웠어요. 마을을 세웠는데 공동체가 먹고 살려면 어디나 생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좋다 이렇게 모여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이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의약품을 대책의약품을 대한의약품들을 만들고 대한세제 환경 친환경 세제들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의 목표가 모든 기업들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공동체의 목표는 이윤을 최대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이런 기업도 있을 수가 있는다. 그런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동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비슷하신 분이죠. 시장도 거의 무소유자는 재산도 없으시고. 근데 그런 데서 오히려 또 사람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동참자가 생기고 방콕 시장, 잠농 시장이 바로 거기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방콕 잠농 시장이 거기에 멤버인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고 하면서 그 마을들이 6개 마을이 생겼는데 마을들이 하나는 100만 평도 되고 30만 평도 되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 인류라는 게 뭔가 여러 가지 혁명도 이렇게 보고 뭔가 변혁을 꿰보고 이렇게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많이 포기한 측면도 또 있거든요. 개인으로서 내 혼자 수행하고 내 혼자 평정을 깨닫고 평정을 얻고 하면 모를까 인류 사회를 바뀌는 거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다 끝났고 뭐 자본주의도 이렇게 가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가다가 인간은 스스로 멸망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뭐야 이거 뭐지 이게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졌어요. 이건 뭘까? 이건 공동체라 이렇게 살면 뭐가 되겠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 좀 시간을 내서 이제 직업병이 발동한 거죠. 몸 아픈 것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직업병이 발동해가지고 궁금한 것은 못 참잖아요. 또 기자가. 그래서 또 직업병이 발동해가지고 또 인도의 오로빌로 가고 또 이제 미국의 무르도프로 가고 일본의 야마기시로 가고 에존으로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1년 동안 공동체 직접 살아보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기자라는 것은 한 2시간 취재하면서 며칠 동안 취재한 것처럼 막 뻥튀기 해가지고 쓰는 거지만은 최초로 기자가 그래서 직접 살아보면서 이제 탐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불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들에게 그 마을들이 전혀 다른 점. 그러니까 저기에는 이제 인도 오로빌의 모습이고, 인도 오로빌은 그 전 세계 사람들이 50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른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프랑스인 마드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프랑스인 마드가 기존 세상대로 살려면 여기 이런 것을 만들 필요 없다. 기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하고 이제 저거 폐허에다가 완전 오지에다가 아무도 가지 않는 버림받은 땅에다가 50년 전에 오로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3,000명이 살고 있는데 향후 5,000명이 사는 인류 모든 인종과 종교와 모든 것을 떠나서 남녀노소가 해피하게 사는 국제적인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그 밑에는 일본 야마기시인데, 그 산안농장 경기도 화성에도 야마기시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 환경운동이라든가 생명운동이라든가 공동체운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 모태인데 야마기시도 야마기시도 이렇게 살고 있고, 에존 같은 데도 이제 야마기시에 나온 분들이 또 에존이라는 공동체를 꾸며서 이렇게 행복하게 또 사는 공동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브루도프를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지냈던 방이 이쪽 이제 녹색 이쪽 집 2층이었는데, 그야말로 그냥 저 푸른 조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남진 노래가 딱 나오는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그런 마을이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 아주 행운으로 페이스라는 그 장애인용 휠체어도 만들고 그 어린이용 목재 장난감도 만들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성실하고 그러니까 브랜드도 아주 성공해가지고 이제 개인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외국에 만들어진 공동체들은 대부분 다 무소유 공동체입니다. 그냥 개인 재산 없이 전부 다 공동으로 한때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는데, 거기서 보고 여기서 보세요. 백사장까지 있는 수영장까지 갖추고 그 안에서 20만 평에서 이렇게 사는데, 한국에서는 얘들을 요즘 찾아보기가 없는데 여기는 태반이 얘들인가요? 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자본주의를 일찍 거친 미국인데 어떻게 얘들이 많고 이렇게 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스트레스가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한 집에 전부 다 서너씩 얘가 있는 것은 기본이지, 그런 것이 너무 깜짝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을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휴직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소유 공동체고 일부러 만들어진 공동체면은 모든 대중들이 그렇게 해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제 엄청난 인생 1등의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재산도 버리고 그렇게 이제 헌납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외국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도 꽤 있어요. 브루도프에 한국인 참여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수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가까이에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들이 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공동체는 없을까? 국내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있어요. 놀랍도록 많이 생깁니다. 많이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유동에 그 시장님께서 그 삼양동에 계실 때 가보셨는데, 그 근처에 그 밝은누리 수유동 공동체인데, 공동체들이 전부 다 어디 그 땅값도 비싸고 할 때 부자 노동이 있잖아요. 아주 가장 낡은 동네에서 가장 부자 동네에서 꿈도 못 꾸는 행복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밝은누리 가보면은, 밝은누리 가봐도 여기는 도봉동 은혜공동체인데, 거기 가봐도 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얘들이 태반이 얘들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얘들이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여기는 얘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행복한 거야. 어른들도 전부 다 웃음꽃이 피고 정말 놀라운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각계약진 육아를 하는데, 각계약진 육아를 하면 저도 얘도 키워보지만은 부모뿐만 아니고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심지어 어떤 때는 삼촌, 고모, 이모까지 다 동원해도 너무 주변 사람들까지 다 피곤해도 얘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얘를 도무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인데 내 봐줄 사람은 2시간 동안 정말 필요할 때 2시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천만인데 누가 하나 맡길 사람이 없고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얘를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각계약진 혼자 각자 도생을 하려면 얘 하나 키우는 것이 이렇게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지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지내면은 어른들은 저도 얘 낳아서 키워보니까 얘들은 너무 발발거리고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얘 따라다니면 지쳐가지고 저도 서울대공원에 데리고 가면은 얘 쫓아다니다가 너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얘 따라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다고 지쳐 쓰러지는데 얘들하고 생명 코드가 딱 맞거든요. 얘들하고 놀아야 딱 맞는 거예요. 어른들이 봐줄 수가 없어요. 얘들을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노는 것보다도. 지들끼리 노니까 그냥, 지들끼리 노니까 아무리 놀아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지들끼리.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고. 얘들끼리 노니까 그렇게 얘들끼리 뭐 하냐면은 어른들이 그냥 반경 내 멀리에 이 집안에 우리 부모가 있다는 것만 얘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를 찾을 일도 없어요. 어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가봐야 이 마을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 찾지도 않아요. 지들끼리 너무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제가 보기엔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런 힘이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저도 키워봤지만 얘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풀어놓으면 지들끼리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일요일날 서울대공원 데리고 갈 때도 그러니까 얘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데리고 가도 얘들이 얘하고 놀면 얘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만 심심하다고 그러잖아. 소금을 한 바가지 먹일 수도 없고 얘들은 맨날 심심하다는 게 입이 열렸잖아요. 얘들끼리 지들끼리 다니면 심심한 일이 없어요. 얘들은 지들끼리 묶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에 갈 때도 얘들끼리는 부모 한 사람이 7, 8명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부모 다 쉬어. 오늘은 내가 다음 당번은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해피해요. 부모들이 피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계약중 육아하고 품앗이 공동 육아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요즘같이 혼삼 시대에 사람 피곤해서 옛날 시어머니 구박 못 받아봐서 니들은 그런 세상 안 살아서 그러지. 같이 살자고. 인간이 이렇게 지겨운데. 그런데 같이 사는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약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약자들이. 여자들이 살판 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살판 나는지 공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공동체 형식이 있는데 여기는 그 도봉동에 있는 은혜 공동체인데 저기 공동체가 최근에 서울시 건축에서 무슨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공동체 보면 저기서 50명이 삽니다. 50명이 사는데 저기서 이제 저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종잣돈은 3억 원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렇게 이제 공동에 함께 산다 그러면 혜택도 많이 있고 융자도 잘 내주고 하니까 융자도 받고 해서 건축비는 이제 45억 원이 들었다 그래요. 그럼 50명이 입주했으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1억이 안 든 겁니다. 1억이 안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로 함께 모여서 짓는 집들이 이제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 아는 사람도 은평에 무슨 구름종업 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지어서 들어갔는데 아무 공동체성이 없이 각자 등기를 분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서 뭔가 여기서 지루함을 쉽게 느끼니까 여기서 뭐 살아보니 아니네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가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뭐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버려가지고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최소한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 남이 살아본다니까 같이 모여서 한번 집 한번 지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 등기를 해버리면 누가 팔아버리고 나가버리면 그 공동체가 개판이 돼버리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또 돌아서 그 옆집에서 살면은 전혀 공동체적 개념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개판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이제 거기서 개별 등기를 해주지 않고 한 사람당 전세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 못 살겠다 그러면 전세금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가구당 전세금이 1억 500만 원이에요. 1억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적은 가구는 그냥 7천만 원을 해주고 목돈이 없으면 은행 금리 월세로도 해줍니다. 그래서 50명이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가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여기 뭐 돈은 이 정도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돈을 들였지만은 같이 하다 보니까 45억짜리 집을 짓다 보니까 이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카페도 있고 바도 있고 저녁에 술 마실 수 있는 바도 있고 자기들끼리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천장 뚫어놓고 위에는 이런 것도 갖췄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 드는 비용은 여기 이제 1인당 저녁 식비가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이게 같이 살면 10만 원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저도 같이 몇 끼를 같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아주 식탁이 훌륭해요. 근데 같이 살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도 창출하고 한 사람만 자기 식구 중에서 직업 없는 사람 한 사람만 고용해서 하고 그 사람에게 2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주는 게 왜 가능하냐. 다른 데 사람들은 저임금으로 이렇게 직장에 늘렸는데 요즘 구인 하는데도 많고 많은데 왜 니들 안 가냐 그러면 요거도 먹죠. 니가 가 이러잖아요. 그러지만은 거기서는 삶이 행복하고 여기에 이 공간 안에서 나 그냥 일하고 싶다, 멀리 가고 싶지 않다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거기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발권누리 같은 것도 고용이 그 안에서만 한 300명이 사는데 그 안에서만 한 30명이 고용을 창출해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내부에서 공동 밥상 식당도 하고 그 도토리 유아원도 하고 초등학교도 자기들끼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또 흙집을 짓는 이런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한 사람 고용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엄청난 자기들끼리 고용도 창출하고 여기서 정부나 시에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할 필요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저녁도 이런 식으로 아주 모여서 먹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저렇게 푸짐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매일 파티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눠 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마포 상미산의 소행주 같은 데도 같이 거기도 한 10가구 정도 겉으로 보면 이제 빌라 형식인데 한국의 공동체가 조금 다른 것은 이런 공동체들은 개인 소유 재산은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마음 맞은 사람이 있으면 한 30명만이라도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게 가능합니다. 한국은 소유까지 없애자 그러면 한국 개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개인 소유 재산은 다 인정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살기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같이 먹고 애들 같이 키우고 이게 행복하니까 내 짐을 더니까 이게 훨씬 더 삶이 덜 팍팍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비용은 백분율로 따지면은 한 20-30% 정도 우리 서울 시민의 한 달 소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위 한 20-30%가 쓰는 것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니까 같이 모여 살면은 맨날 쇼핑 다니고 맨날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이런 데로 정신 팔기가 그 사람들 디지털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인간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렇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데 소비가 없어. 그러니까 20-30% 소비만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한 80% 상위 계층에 누릴 것은 다 누려요. 그러면 누구는 뻥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누가 집에서 카페 있으신 분, 집에 바 있으신 분, 집에 천문대까지 있으신 분 있어요? 집에 게스트 하우스 놓고 있어요? 이 비용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다 있다니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상위 계층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적은 비용으로. 그 적은 것만 쓰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작년에도 자기들끼리 여기서는 뭐 사람들 간에 우리는 그 보통 보면 사람들이 지겨운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특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우리도 이제 사람이 외로우니까 저도 가끔 동창회나 이런 데 나가보지만은 동창회가 여러분들도 뭐 가끔 나가보시겠지만은 1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서로 교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서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아픔도 알고 해야 서로 이해도 있고 공감도 있고 위로도 되고 이러는 것이지 서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려면 팍팍하니까 그냥 웃다 말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지 그런 데서 본질적으로 교감이 됩니까? 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어느 정도 깊이가 알고 같이 사니까 이렇게 교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거래요. 서로 속사정을 뻔히 아니까. 네 집 수저가 몇 개인지 정도 아니까 네 집 내 집이 없는데 뭐 서로가 아니까 깊게 교감이 되니까 그런 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삶에서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알프스 여행을 간다? 뭐 3박 4일 동안 알프스 여행 갔다 왔다 1인당 200만 원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비용으로 거기까지 여행을 다닐 수가 있어.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여럿이 살면 비용이 그렇게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초기에 제 소개할 때 보여줬던 알프스에서 이렇게 손들은 전 공동체원들이 불가피하게 80명 중에서 1명 빼놓고 79명이 갔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이런 식으로 아주 해피하게 삽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걱정하는데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 직접 살아보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공동체는 자기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은혜 공동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고 성미산 소행주의 1호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만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저녁 한 끼 정도만 먹고 저녁 한 끼 9가구 중에서 저녁 한 끼를 그 저녁 한 끼도 그냥 우리 집은 따로 먹을게. 애들도 없고 밥 안 하는데 큰 부담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먹을게 하는 가구도 4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녁에 무슨 파티를 하거나 같이 뭐 어떤 인문학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만 같이 모이지. 맥주 한잔 할 때 같이 모이고 뭐 이럴 때만 같이 모이지. 공유하는 것은 자기들이 정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공유할지. 그래서 많은 걸 공유할지 적은 걸 공유할지. 또 프라이버시도 많이 보장을 해줍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는 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각기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은행 공동체 같은 데도 2층은 아이들 출입 금지예요. 여기서는 독신자들도 있고 또 그냥 동거 부부도 있고 돌싱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없는 사람들 2층 애들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구역으로 프라이버시를 자기들이 보호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혼삼 시대고 싱글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왼쪽이 이제 밝은 누리인데 오른쪽이 이게 이제 밝은 누리인데 밝은 누리 같은 데도 싱글들이 한 30-40명이 같이 삽니다. 싱글들도 한번 이제 같이 살아보자. 같이 살아보고. 그러니까 싱글들일수록 제가 진짜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일수록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걸 혼자 고립돼가지고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왼쪽에 이제 제일 왼쪽에 심지연 씨가 밝은 누리에 사는 사람인데 네덜란드 대사관 직원이더라고요. 덴마크 대사관 직원이더라고요. 덴마크 대사관 직원인데 그 사람도 자기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살아보고 혼자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팍팍하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맨날 불금을 불태우고 이제 돈 몽땅 모아서 해외여행으로 한번 가고 혼자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한 번씩 탁 털어서 한번 그런 식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살아봤는데 뭐 인생이 해피하지 않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제 싱글로 여기 참여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공동 밥상에서 이렇게 모여서 저녁마다 퇴근해서 이렇게 모여서 먹고 또 그 옆에 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또 카페도 있어요. 그럼 카페도 가서 카페도 차도 마시고 같이 얘기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같이 자기들 공유하는 어떤 인문학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뭔가 욕망에 막 들끓어가지고 전혀 정화되지 않던 뭔가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고 너무 충족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자기도 이제 자기는 옛날에는 결혼을 꿈도 못 꿨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얘도 낳고 그러면서 1년 휴직하면서 자기가 평생 인생에 맛보지 못한 행복을 맛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를 또 많이 젊은이들이 혼자 많이 살아보는데 여기서 직접 많이 살아보고 여기서 공동체에 합류한 젊은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자기들 대학가 주변에서 친구들하고도 살아보고 그러는데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고민이 많은데 그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전부 다 친구들끼리 모여봐야 세상에 대한 불만 푸념뿐이지 해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살아보니까 자기보다 2년, 3년 먼저 살고 취직한 사람도 있고 가정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선배들이 바로 위에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 사람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삶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살아가지고 불만하고 아주 그냥 절망으로 빠져드는데 이렇게 근데 너무 가정에서는 그게 별로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도 요즘 위아래가 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요. 옛날하고 몇십 년 전하고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데 공동체는 다양한 층화가 있기 때문에 2살, 3살, 4살 유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그 사람들이 주로 멘토가 되는 것이지 위에 사람 아버지가 아무리 애정을 갖고 얘기해와요. 아이고 꼰대 또 너무 말씀이 많으시네 이러지. 그러니까 요즘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위아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어울려서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이건 이제 기존 마을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파주 문발동인데 파주 문발동도 그러고 오른쪽 여기는 이제 성남 농골인데 파주 문발동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밀려나고 일산에서 밀려나고 많이 밀려나서 그런 느낌이 강하고 일산으로 가고 싶고 또 서울로 진입하고 싶고 서울 사는 사람도 강남으로 가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또 성남 이 농골 동네 남한산성 밑에는 서울에서 청계천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철거해가지고 거기다 세상에서 제일 빽빽한 빌라로 20-30cm 공간도 안 두고 5층짜리 빌라를 6,000세대를 지은 곳이 바로 농골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싶은 그런 동네인데 이 동네가 이렇게 천지개벽하게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기도 이제 어느 성공의 신부님이 자기 공간 안에
하나의 헌 탁구대를 하나 나와서 이렇게 치게 했더니 우리 동네 탁구멍에 우동탕도 생기고 금요일에는 불금탁도 생기고 아동들끼리는 우리들끼리도 해버려요. 아동탁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부부끼리 모여서 하는 부부탁도 생기고 각종 모임이 생겨나더니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 식으로 탁구만 치지 말고 오늘은 요리 하나씩 갖고 모이자. 그러면 요리 하나씩 갖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금방 포트락 파티가 열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람 모이니까 이렇게 재밌어지네? 그러면서 동아리를 온갖 일회공부 모임도 만들고 낚시 모임도 만들고 무슨 조깅 모임도 만들고 온갖 모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뻥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동네에 동아리가 500개 있다 그래요. 500개. 자기 동네에 너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렇게 너무 즐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해피하게 사는지 저도 그 동네로 이사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해피하게 사니까. 그래서 저희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하는 팀장이, 환경 팀장이 그 동네, 그쪽에서 사는데 이 친구도 자기가 요즘은 산부인과 자궁경부 쪽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자궁을 도려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겁도 나고 그래서 그냥 휴직을 하고 그 동네에서 같이 올려서 놀았다는 거예요. 8개월을 놀았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그게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았냐? 그러니까 신나게 놀았지. 그냥 나도 내가 이렇게 노는 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일요일날 맨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TV 주말 드라마 봤는데 요즘은 TV 볼 일도 없고 너무 재밌고 자기 집에서 큰 이런 걸 사다가 금요일날 저녁에는 토요일날 저녁에는 영시네마라고 시네마 포도주 한 잔씩 먹으면서 영화 보면서 밤늦게까지 영화 보면서 그걸로 같이 열댓 명이 삶을 이야기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또 천불 퀸이라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밤에 여자들끼리만 남편들하고 얘들 다 재우고 여자들끼리만 밤에 10시 넘어서 모임을 갖고 한 분이 생일을 맞은 사람을 퀸으로 선정해서 그분이 평생 천불난 얘기를 다 털어놓도록 하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천불난 얘기를 털어놓으면 맨날 오랫동안 남편하고 자식한테 구사리만 먹다가 그래 네가 잘했어 네가 오라 그래 괜찮아 나 고생했다 그래서 같이 욕도 해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하니까 최신과에 가서 한 시간에 몇십만 원 내고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판이 나는 동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동네에서 이런 동네도 성남에서 그런 농골 같은 이주민촌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워낙 없이 사는 사람들 빌라들이 전부 다 10평, 11평, 12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와도 재울 공간이 없는 거라. 여기는 전부 다 바닥 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전부 다 오는 사람들이 많이 게스트하우스라 그냥 놀고 얘들 또 학교에서 늦게 오면 여기서 같이 자고 이런 커뮤니티가 엄청 일어나고 축제도 많고 이 사람들끼리 워낙 하니까 이 옆에도 고층 아파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보게 생겼더라고요. 내려봐가지고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나는 니들하고 안 놀아. 영구 임대주택 사람들하고 안 놀듯이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지들끼리 맨날 한 축제하면 막 10,000명이 모여서 막 노니까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민원하고 파출소에 이르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게 몇 년이 지나 보니까 너무 재밌게 놀거든. 그래서 1명, 2명 나오더니 지금은 완벽히 벽이 허물어져 버렸답니다. 아파트 촌 사람들과 빌라 촌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런 마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달동네 못 사는 동네는 희망이 없고 무조건 떠나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낙토도 옥토로 바꿀 수가 있는 길이 있구나. 이것이 공동체성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도 얘기하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이제 기존에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전부 다 이제 홀로 사는 삶을 이제 추구하고 그러는데 홀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홀로 사는 게 얼마나 이렇습니까? 지금도 고립과 고독사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서 영국의 조콕스 위원회 같은 데서는 외로움이 가장 중대한 병이다. 하루에 담배 15개를 피운 것하고 같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에는 이제 외로움이 심각하니까 외로움성 장관까지 두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많고요. 일본 같은 데는, 일본에서 양농원에서 그런 여성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교도소를 일부러 가는 율이 그렇게, 그래서 2000년보다 지금 30%가 늘었다는 거예요. 교도소를 가는데. 교도소 가서라도 외로움을 차라리 달래고 같이 밥 먹고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돌봄과 친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데 그것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734명을 무려 79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행복은 친밀해지고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 외로우면 불행해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734명을 무려 79년 동안 추적한 결과 하버드 대학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한국병의 진짜 원인,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아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진짜 이게 아이고,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병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는 저출산 얘기만 할 때, 저출산을 얘기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출산이냐 했을 때 정부 당국자고 매스컴이고 학자들조차도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집 사기 이렇게 어렵고, 집값 오르고, 복지가 안 돼 있고, 취업이 어렵고, 이제 전부 다 남녀 불평등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건 물론 개선이 돼야 되고 당연히 복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딱 전부 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한 명도 안 되지만 1960년에 1인당 출산율이 6.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960년의 상황은 어땠냐?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지만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6달러였습니다.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웠어요. 모든 게 어려운 시절입니다. 복지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남녀평등 살아봐서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시절이고 모든 게 엉망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1인당 출산율이 6.1명이었는데 이렇게 됐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유럽에서 200년, 300년 동안 겪어야 될 것을 우리는 5, 60년 동안에 압축적으로 겪었습니다. 이 압축적으로 겪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신이 났어요. 예전엔 열심히 일해봐야 새끼 밥도 얻기 어려웠는데 기회가 많이, 아메리칸 드림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왔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취직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건물도 살 수 있고, 어른들은 신이 나서 일도록 하고 했는데, 무력한 아이들 입장에서 3살 이하의 대부분의 무의식이, 자기의 의식이 평생 살 안정감이 형성이 되는데, 3살 이하의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부모도 따라버리고 전부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60년대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격리해놓고 혼자 고립돼놓고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원숭이가 제대로 원숭이 구실을 하지 못해요. 다음에 좀 커도 인간관계를 맺을 줄 모르요. 희귀꼬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희귀꼬머리가 혼자 살고 싶고 혼자만 숨어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완전히 안정기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혼자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안정기질을 상실해가지고, 마음의 안정기질이 없으면은 항시 태풍 제비는 한 차례 쓸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부모조차도 물어도 오지도 않네.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예전에는 부모가 없더라도 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아무라도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다 해줬는데, 마을이 사라져버리고 안전지대가 없어짐으로써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고독하기 때문에 태풍 제비가 이 안에서 불어오고 있는 거, 평생을 이 안에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사람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 한국의 엄청나게 저신뢰 사회는 거기서부터 저는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 거기서 왔고, 공동체성이 붕괴지면서 5, 60년 동안에 그렇게 압축적으로 붕괴지면서 이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간디에 꽂혀가지고 2002년도에 1년 동안 제가 한번 그 회사에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간디가 사는 곳은 전부 다 16곳을 직접 살아보고 돌아다녀 봤었는데, 2002년도에. 근데 그때도 간디는 평생 혼자 산 적은 없어요. 가족끼리 산 적도 없어요. 간디는 항시 마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마을 공동체로 평생 같이 산 특이한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마을 공동체가 인간과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행복감을 피부로 느껴보면서, 인간의 길이 이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얘들은 우리가 요즘 젊은 애들 얘기를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문제 깊은 내상을 입었는지 트라우마를 입었는지 사람들이 미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기아가 문제가 있던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지만 기아의 문제가 일단 사람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이 안전하지 않다, 빽 울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다 떠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마을을 복원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리만 바다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원래 안전기지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 서울시 같은 데도 저는 그런 아까 그 달동네를 변화시키듯이 저는 100개 못 사는 마을이 있으면 100개 못 사는 마을을 우리 박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정말 상점 100개 프로젝트, 상점 100개라는 게 외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뭐 건물 지어라는 것만 아니고 정말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해가지고 정말 내가 가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을을 만들어주고, 무슨 그린벨트라는 안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정말 보존하는 게 나무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구경할 수 있는 민속촌이 아니고 진짜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이런 공동체를 그린벨트도 차라리 그런 벨트를 만들어야 우리 서울도 희망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서울시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보살이 되고 천사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많이 어울리게 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찾게 하고 그런 진정한 그런 복지, 우리가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런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